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케이퍼입니다. 제가 한동안 조금 바빠서 이렇게 녹화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밖에 나온 김에 이렇게 차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함으로써 저도 복습할 수 있고 시장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도 굉장히 기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한번 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희가 확인할 뉴스는 경제 뉴스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보고 싶은데 제가 가장 먼저 눈길을 좀 줬던 뉴스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제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대가 눈앞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예금을 할 경우에 3%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억을 내게 되면 예금을 하게 된다면 내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세금을 좀 떼겠지만 굉장히 좀 매력적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저축을 해서 300을 받는다고 치면은 뭐 그렇게 크게 물론 기쁘겠지만은 물가 상승을 상쇄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제 생활에 도움이 될 정도의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억이 있다면은 조금 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진행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이 넘어간다, 또는 만약에 뭐 한 2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10억의 3%는 3천만 원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노동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다른 데 또 수입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좀 내가 투자했던 그런 수익이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3천만 원이 나에게는 세이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좀 의미 있는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면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임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가장 앞에 얘기를 녹음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자, 다음은 이제 위에서부터 좀 천천히 보고 싶은데, 자, 한전에 대해서 좀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사실은 이거는 예견된 거였죠. 저희가 탈원전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전 정권이었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때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LPG 가격이 저희가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플럭츄에이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달러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고는 예전부터 뉴스를 꾸준히 봐왔던 분들이시라면은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전이 지금 적자를 겪고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판매량은 최고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사는 그쵸, 금리를 좀,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금리를 조금 빨리 선제적으로 올렸다고 치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라는 그런 좀 결과론적인 얘기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저렇게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요. 근데 마냥 저희가 뭐 이렇게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는 건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쯤은 차라리 0.75 정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 한번 타격이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오르는 게 낫지, 이렇게 질질 끄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번 FOMC 결과 직후에 이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차라리 좀 강력한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엔저긴 한데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이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주로 엔화 환율은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왜냐면
보통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금리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죠. 국채 금리가 내려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엔화에 대한 그 국채 금리는 이게 밴드라고 해가지고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미국에서 지금은 미국이 환율이 되게 높은데 미국 환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달러도 좀 강세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국채 금리가 내려갈 시기가 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치면은 안전자산인 미국 금리로 미국 국채로 이렇게 자금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내려가다 보니까 그 내려가던 미국 국채 금리가 일본 국채 금리랑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화 가치가 낮다 보니까 엔화를 사서 일본의 국채 금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투자 심리가 생성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엔저가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된다면은 또 당연히 그 일본 국채 금리 가격은 이나 만날 경우에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제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은 일본에 있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생산 같은 경우도 정상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로 뉴스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미국 증시인데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새로운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루나 코인 사태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건 좀 결과론적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거랑 크게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 크게 뭐 이렇게 큰 뉴스는 없어요. 지금 현재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 중인 이유가 거기 있었고. 자, 다음 이제 김프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김프 상황인데 좀 많이 내려왔죠. 한때 거의 뭐 8% 정도 육박했었는데 보시면은 지금은 뭐 3% 정도, 이렇게 3% 정도는 뭐 조금 이렇게 4, 5% 되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프가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김프가 지금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렇게 뭐 그 트래블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지금 외국 자본이 크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저희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지금 홀딩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뭐 그때 막 팔지 않다 보니까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데 비해 가지고 좀 가격 변동이 좀 덜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국제 마켓에 있는 코인 가격이 오를 때 저희는 이제 김프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내릴 때는 저희는 홀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3%, 2% 이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희가 그냥 보고 가는 공포 지수인데 지금 이제 extreme fear, 즉 극단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 표는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았습니다. 자, 시장 안에 얼마 유동성이 풀려 있냐 한번 보는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30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와 있죠. 90일도 마찬가지고 30일도 마찬가지고요. 지배력은 높아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많이 없는데 그 자금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좀 내려오다 보니까 메이저 알트가 조금 반등을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고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돌고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금이. 자, 다음은 상승률 한번 보는 시간인데 저번 1월에 대폭락 이후에 상승률을 보는 거죠.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마이너스로 좀 많이 바뀌었네요. 보시면은 자, 아직도 이더는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건데 원래 비트코인보다 이더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아직 조금 진짜 폭락은 어쩌면은 올 경우에 이더리움 폭락이 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다른 알트는 동반 하락하게 되겠죠. 이것도 좀 감안해 두시고. 제가 지금 투자 중인 REP, 즉 이제 그 어거 코인도 많이 빠졌고요. DOT는 조금 올랐네요. 그래도 저기 폴카닷인데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나스닥이랑 참고로 지금 커플링이 나와 있죠. 자, 넘어가면 비트코인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현금화를, 그러니까 수익이 난 부분은 현금화를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요거를 녹화하는 이유는 현금 비중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거시 경제를 보시면 지금 자금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는지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 1억 투자를 예정 중이고요. 다만 지금 시황을 감안했을 때 2,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올해 제가 1억부터 2,800만 원으로 투자 시작을 했었는데, 그 중에 수익이 난 부분들은 모두 현금화 시켜서 다른 통장에 제가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돈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수익이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2,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부분들은 이미 통장에서 돈을 다 빼는 거예요. 보시면 어제 제가 한 60만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저께는 보시면은 28만 원 제가 또 수익이 내서 뺐었죠. 자, 그리고 700만 원 넣었다가 여기서 10만 원 수익 내고 빼버렸고, 그리고 다음은 또 17만 원 정도 수익을 제가 뺐었고요. 요거는 1,000만 원 긴급 투입했다가 그냥 그대로 뺐고요. 좀 시장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넣으려다 뺐었고, 그리고 다음 그 전날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추금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코인 개수는 무조건 1,600개만 유지를 해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늘어난 코인 숫자만큼은 그 코인을 팔아서 바로 현금화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계속 묶고 더블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어거 코인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예를 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28,000이 한 번 더 깨진다라든지 또는 2만 달러가 깨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또 수익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통장에 옮겨 놓은 수익이 1,5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17,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현재 1,2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한 300만 원 정도가 아직은 수익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언제 하락으로 변할지 전환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지만 제가 현금화를 매번 시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300만 원 정도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다시 정리해드리면, 제가 앞전에도 녹화를 많이 올렸었는데 제가 아직은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녹화를 제가 하는 이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공부를 경시하지 않고 그래도 시장을 보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제 트레이딩하는 기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공부를 주로 합니다. 사실 코인 공부보다는 거시경제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 자산은, 대부분의 자산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지만 또 일부 조금 짜투리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주식은 제가 할 의향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코인 시장에 투자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장은 저는 전반적으로 흘러내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든지 이런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치면은 아마도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적인 스탠드로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능력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느는 코인을 현금화 시킴으로써 시장에서의 감을 잃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재미있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시경제 공부를 하시면은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그러니까 제가 1억 정도는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올해 그 중에 28% 정도, 즉 2,800만 원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한 사람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